코스피 5,600을 돌파했잖아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7,900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6,000? 7,000? 이 지금 고점이야? 시작이야?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600 돌파했고요. 장중에는 5,681, 종가에는 5,677. 이건 단순 뉴스라기보다는 시장의 구조가 좀 바뀌고 있는 거고, 이제는 감을 잡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분석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뭐 감도 좋아요. 그렇지만 분석까지 뒷받침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장중 고가와 종가 비교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점이라면 현금화 전략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중반이라면 눌림목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오늘 봐야 되는 이유는 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숫자로서 해보고 데이터로 판단하는 시간까지도 한번 정리해서 가져보자 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렇게 지수단 자체가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유동성도 중요했지만 이익 기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왔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라고 한다면 이익이 먼저다. 이익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뒤따라올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냥 돈이 많아서 단순히 올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유동성은 보조였고요. 진짜 엔진, 진짜 시작은 이익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글로벌 M2 118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 그리고 국내 예탁금 110조까지 넘어갔었나요? 그쵸? 네, 지금 103조 정도의 이제 약간 지금은 약간의 줄어든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래도 100조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03조 막 이거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탁금이 급증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100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진짜 엔진은 이익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펀더멘털이 기초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 상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 보면 두 달 만에 330조에서 457조로 상향이 되었어요. 120조 이상의 증가고요. 2027년은 521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 분기 조정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버는 산업이 우리나라에 명확하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사이클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너무 돈을 잘 버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깡패인 산업이 됐어요. 뭐냐? 반도체죠. 이 상향의 96%가 반도체입니다. 코스피는 사실상 반도체 주도지수로 변했다라는 건데, 이들이 그냥 단순 기대감이라는 것만 갖고 올랐냐? 절대 아니죠. 삼성전자 19만, 전자 90만 닉스의 진짜 의미를 보면, 단순 AI 시장이 확장하니까 단순 기대감에 저렇게까지 올라갔잖아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냥 단순 신고가가 아니라 우리가 PER로 보면 2026년 예상 PER을 봤을 때 삼전 8배, 그리고 하이닉스 5배 정도, 그리고 엔비디아 30배 정도, 그리고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21배에서 26배 정도, 그러니까 20배라고 그냥 할게요.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 반도체 이익은 글로벌 상위권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으로 평가를 보는데, 멀티플은 할인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확장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지금 멀티플 확장의 논리를 보면 반도체 퍼 과거 PER, 과거 평균 고점 12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7,870인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8.9배를 적용해도 코스피 6,6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희망회로가 아니라 이익 곱하기 퍼의 공식이라는 거죠. 대입을 해보면 이 결과치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건 저의 계산이라기보다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도체 랠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아직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시장 자체 코스피 PBR 2배 부담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지금 코스피가 PBR이 1.8배에서 1.9배거든요. 근데 2배는 이제 역사적으로 시장에서는 1990년도에 초 2000년 IT 버블, 2007년에서 8년 금융위기 직전에서만 도달했던 영역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이때 금융위기 전에 고점 형성됐을 때 과열된 기술주 중심의 우리 IT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이렇게 세 번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BR이 1.8에서 1.9배면 부담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차별 상승 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장세가 끝나고 수익성 선별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또 얻어볼 수 있었던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증권주가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강세장의 교과서적 신호.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이런 교과서적 신호를 체크는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요? 간단합니다. 상승장이 오면 거래대금 증가, 신용 잔고 증가, 수수료 수익 증가, 자사주 소각 기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증권주는 시장의 레버리지 업종인데 반도체 플러스 증권이 동시에 강한 장은 절대 약한 장에서는 올 수가 없죠. 이런 시세 흐름들을. 근데 강세장이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시장의 주목도가 계속 높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KRX 증권 지수를 보면 와 엄청납니다. 네, 연초 대비 90% 상승을 했어요. 뭐 미래에스트 증권이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가 엮이기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대신증권이 나서서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런 뭐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긴 했지만 그냥 다른 것보다도 시장이 강세이기 때문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이 어디일까 시장이 찾아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요즘에 AI 투자 사이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뭐다? 미국 회사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HBM이나 첨단 패키징의 수요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어디로 가냐?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최종 목적지예요. 근데 지금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가 역사적 저점입니다. 국채와 회사채 금리 차이가 좁다라는 건 그 얘기 뭐다? 자금 조달이 현재 쉽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가 초창기에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HBM, 첨단 패키징, 전력 설비 이런 게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화자체 발행에 대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흘러 들어온다. 결국에는 뭐 전력 설비, HBM, 서버 인프라 쪽, 뭐 첨단 패키징, 메모리 기업들,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불편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상방 압력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하반기에 핵심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AI 투자 과열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시장에서의 이런 뭐 구리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투자 과열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것과 AI 플레이션, 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이 지금 약간 스탠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번에 케빈 허씨가 이제 새롭게 왔을 때 분위기 전환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있고요. 스프레드에 대한 확대입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 아까는 스프레드가 좁아졌다. 그래서 회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회사채 발행이 위축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 투자 둔하면 AI 관련돼서 반도체 수요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반기 핵심 리스크인데 당장은 이런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치만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우리는 미리미리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면 위험하구나라는 정도를 인지하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전문가 5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이제 각 증권사의 센터장들의 의견들을 한번 보면 상반기는 올해 6,000피 가능하다. 내년 초에는 7,000피 가능하다. 강세 지속할 거다. 이렇게 전망치를 많이 내놨고요. 변수는 있다. 3월달 정도에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다. 너무나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7월, 9월에서는 밸류 점검의 시기가 필요하다. 이제 6월 달에 또 그 선거에 대한 부분들 이후에는 밸류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이익 증가율 정점을 또 2분기로 보는 시장의 분위기들이 있어서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체크는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변수 리스크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의 정책 이벤트 있습니다. 왜냐면 통상 미국 시장이 뭐 지금도 반드시 그럴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는 미국 시장이 통상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이벤트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집중을 해봐야 되고, 상반기에는 강세, 하반기에는 변동성, 거의 공통된 시나리오입니다. 참고하죠. 뭐 항상 많이 봤던 이런 그건데, 뭐 시장이 항상 이렇게만은 가지는 않지만 이제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봐야 될까? 이제 우리는 ROE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좀 동감이 돼서 이야기를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수익성과 밸류를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거죠. 수익성 대비 저평가되고 있냐? 증권, 자동차, 유틸리티, 화장품, 의류 쪽을 수익성 대비, 그러니까 ROE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봤을 때 매력적인 저평가 섹터는 이쪽이다. 그리고 싸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쪽은 철강과 에너지와 유통이다. 이 얘기는 유동성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뒷심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싸긴 한데 수익성은 높다. 반도체와 조선입니다. 비싸지만 수익성 높으면 그 사실 저는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수익성과 밸류를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래서 ROE가 유지되는 업종 좀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좀 동의를 해서 이 안에 섹터는 그때그때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ROE 자체를 체크하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지금 뭐 증권, 자동차, 화장품, 의료는 저도 좋다. 철강, 에너지, 유통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수익성에 대한 건 있기는 하지만 밀려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수요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업황 회복이 필요한 뭐 철강이라든지 에너지 쪽은 좀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랑 조선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좋다라는 부분은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은 시장이 고점일까요? 우리 처음에 질문했던 그쪽으로 돌아가면 이익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고 유동성이 넘쳐나고 AI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증권주의 레버리지가 작동하고 있고 고점 신호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젠스왕 CEO도 버블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살짝 차익 실현할 건 하고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하면서 다 팔자가 아니에요. 약간의 이런 포트폴리오 재정비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 언제다? PBR 2배 접근, 지금 뭐 1.8에서 1.9인데 2배를 계속 부담스럽게 보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이때 좀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필요하고, 하반기에 금리에 대한 변수들, 아이플레이션 리스크, 그래서 지금은 피크 직전이라기보다 상승 중반부에 가깝긴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실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이 숫자로 확인되는 구간까지 지금은 유지해야죠. 보유하신 분들은 뭐 팔 이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팔 이유는 딱히 없고, 그 다음에 증권주, 자동차 수익성 대비 저평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은 특히 많이 움직인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옥석 가리기 그 안에서도 필요해 보이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방산과 조선은 실적 모멘텀을 안고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적 기반한 종목들은 시장이 좀 불안해져도 덜 불안해져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매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코스닥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스닥 지금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연휴 이후에 더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라는 부분들, 결국 오늘 코스닥 지수가 4%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뭘 봐야 되죠? 반도체 소부장 봐야 되죠. 로봇주들 봐야 되죠. 바이오 봐야 되죠. 여기에 뭐 2차전지 종목들, 일부 종목들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이 순환으로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까지도 한번 염두를 해둘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하면 안 되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땡겨서 쓰시면은 상당히 시장 변동성에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무리 우상향을 한다고 해도 쉬지는 않을 수는 없고, 왜냐면 또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긴 하고, 그 다음에 추격 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운 좋아서 한두 번 추격 매수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습관으로 젖어버리면 이 추격 매수라는 게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추격 매수 자체는 잘못된 습관을 들이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추격 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5,600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익이 계속 상향되는가, 이게 진짜 질문이고요. 6천은 뭐 시간 문제?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익이 꺾이면 5,500도 지지선도 아니에요. 일단 이익이 나면 그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거라서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이익 바탕에 끌고 가는 섹터가 누구다? 반도체다. 저 반도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그냥 우리가 단순 뉴스만 본다라기보다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다들 한번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결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종목으로, 종목에서 수익으로 선을 넘어갑니다. 여기는 선남주입니다.